얼마 전 전북 도립미술관에서는 수많은 이들의 스승이자 여전히 뜨거운 예술혼으로 지역 예술계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원로 미술가들의 특별전이 진행됐는데요. 잠시 타지로 거처를 옮겼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목정 방위걸 화백의 작품도 이번 전시에서 선보여졌습니다. 지난 3월 31일 지역 예술가 6인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 자체가 지역 미술의 역사인 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인데요. 초대 미술가는 서양 화가 박남재와 홍순무, 서예가 김종범과 도예가 한복림, 그리고 한국 화가 송기일과 방위걸입니다. 지역에서 예술혼을 불태우며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온 6인의 원로 작가들. 격동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보다는 묵묵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온 고집스러운 열정을 이 전시를 통해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 전북의 미술의 역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그 대가들, 작가분들을 모시고 초기부터 중기, 최근까지 작품을 한 번에 일별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원로이면서도 우리가 뭔가 존경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는 마치 그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처럼 그런 느낌의 작품성이 돋보이도록 그렇게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반가움이 앞서는 작품이 있습니다. 채우기보다는 비움을 즐기는 화가로 물과 먹의 매력을 작품을 통해 전해주는 목정 방위걸 화백. 그의 작품이 지역에서 정말 오랜만에 선보여지게 됐는데요. 먹빛으로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내며 우리 자연을 담백하게 담아내는 방위걸 화백. 기능이나 기교를 앞세우기보다는 정서와 감성의 청정함이 담긴 그의 그림은 전통이 지닌 저력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그림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작품은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월출산에 거기 캠핑이라고 그러나 거기를 갔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산이 다 구름의 안개에 가려가지고 약한 바람이 불면은 산이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고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오는데 꼭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아요.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어짐이 산의 이어짐이나 이 안의 이어짐이 서로 엇갈리면서 아주 조형적으로 멋진 그런 리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게 바람이 자꾸 날아가는 거니까 움직이니까 스케치할 수도 없고 또 사진기도 이렇게 안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받았던 그 마음으로 찍어진 그 영상 심상으로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본 것인데. 방위걸 화가의 고향은 전북 고창입니다. 학창시절 미술 수업을 들은 적도 없다는 방위걸 화백. 그와 그림과의 인연은 참 순수하면서도 용감하게 시작됐습니다. 석고대생을 시험을 보는데 나는 석고대생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아우기 서양 귀신 같은 허연 귀신들을 벽에다 딱 세워놓고 그걸 그리라고 그러는데 어이 캄캄하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가 초상화 그리던 방법대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 감독 다음에 보니까 감독 교수님인데 내 뒤에 와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보니까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아하, 이게 절컥 내렸는데 그 앞에 그 친구 하나가 중문에다가 손 턱 넣고 슥슥슥슥슥슥 그리는데 지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 두 분이서 최고라고. 아 그래 그것이 최고야? 그럼 내가 내 그림을 싹 지워버렸죠. 석고대성은 안 보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그놈을 보고 이제 그놈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놈이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는 모르고 이 선생이 감독 교수가 이제 그것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놈을 따라서 막 그린 거예요. 물론 떨어졌을 것이다 하고 그전에는 저기를 성적순으로 쭉 이렇게 써 내려가잖아요. 그 합격자 발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봐도 없어. 방가가 특이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한참 보니까 저 위에 가서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난가 아닌가 싶어서 한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예, 제가 됐더라고. 미술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었고 동기들에 비해 실기 실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방위걸 화백.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담배 탁 꼬나 물고 손 턱 넣고 싹 건물 석고대생이 막 금세 한두 시간 내에 하나씩 끝내는데 이건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희한테 백양담배가 참 그때 당시에는 좋은 담배였어요. 백양담배 2개 사가지고 가서 아침에 일찍 문 좀 열어주시오. 나 저녁 때 갈 때까지 좀 늦게 좀 문 좀 닫아주시오.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으니까 이제 사이렌 불고 그대로 이제 학교로 쫓아가서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석고대상을 하고 손 지문이 다 달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쪽까지 다 달면서 닦으면서 석고대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교내전을 하는데 1학년에서 석고대상을 한 20개 추려갔는데 내 그림 거기 석고대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서양화과에 입학해 그림을 배운 그는 실력보다는 값비싼 미술 재료들 때문에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먹과 붓만 있으면 되는 한국화는 돈이 없어도 맘껏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공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의 평생의 스승이자 한국화의 대가인 청전 이상범과의 인연도 그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니도 갈망 못하고 사는데 그거 샀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알료라고 있어요. 가루로 된 거. 거기다 이제 대리비누라고 하는 거 기름, 들기름 섞어가 이 유리판에다 막 나이프로 섞어가지고 그놈을 이제 커피병에다 막 담아가지고 그래서 썼는데 그럴 때는 그냥 유화물감이나 거의 비슷하게 써지는데 한 두어 달 가면 기름기가 말라버리면 터져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런데 한국하는 그 친구가 하나를 보니까 이게 뭐 하나만 가지면 1년이고 2년이고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예술인데 돈 없는 놈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한국화로 옮겼어요. 막 옮겨놓고 보니까 마침 그때 청전 이상범 선생, 운부 김비창 선생, 청정자 선생, 아주 그냥 진짜 배기 교수들이 거기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청전 선생한테 많이 꽂혀가지고 요새 말로 이제 애들 말로 꽂혀서 그분의 그 화법을 많이 익히고 그분의 그 필력을 많이 배웠지요. 이상범은 청전양식이라는 독창적인 화풍을 이룩하고 한국의 전원을 전통적이 돼 현대적 감각으로 재생시켰는데요. 향토색 짙은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스승을 따라 명백하게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온 방위걸 화백. 그의 그림은 요란하지 않은 현란함이 특징으로 손꼽힙니다. 진함과 연함, 부드러움과 거침을 오가며 먹빛만으로 모든 색의 현란함을 능가하고 작품 속 여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이미지까지 담는데요. 그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기술이 아닌 감성에 의한 붓질입니다. 흔히 내가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낚시를 왜 하는 줄 아냐? 그랬더니 고기 잡으려고 하잖아요. 천만에 이놈아. 그 낚시터에서 오는 이거 손맛. 그 손맛이 있어야 낚시를 하는 것이지. 고기 잡으려면 시장에서 몇백 원 주고 몇천 원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왜 그 띠아파트 가서 낚시를 하냐? 이 손맛. 이 그림을 그리면서 분맛이 나야 이 흥이 나고, 이 춤을 추는데 손만 왔다 갔다 하면 흥이 나냐? 손가락에 리듬이 타야 되는 것처럼 붓에서도 리듬을 타는 그 붓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고 방위걸 작가는 고향인 전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교 미술 선생님이 된 건데요. 그는 유독 제자들에게 많은 정을 준 스승이었습니다. 첫 부임지로 오게 된 학교는 익산 이리상고.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은 미술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는 누구보다 열정 넘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감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산에서 딴 감, 요거만 지금 그 물에다 우린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뚜물에다가. 그놈이 이게 뭐 지금 또 돈 많으니면 샀을 거예요. 그 100개. 그놈 갖다 풀어놓고 먹이기도 하고, 또 이게 풀빵, 지금 말하면 그 호야빵이라는 거, 그것도 뭐 돈 많아서 사다 놓으면 그 먹으면서도 하고, 그렇게 이제 미술부 활동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처음에 미술부 활동을 해가지고 학생들 이제 대회 나가서 이제 그 미술 대회 나가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상 타갖고 오게 되면은 교사 앞에다 서놓고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특선 무슨 상을 많이 타오게 그다음부터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미술부 활동이 잘 됐어요. 이리상고에서 미술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이 3-4명 되고, 또 신흥고등학교로 와서 좀 잠깐 있었어요. 신흥고등학교 와가지고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 전라북도만 해도 교수가 30명 되고, 전라북도에 제가 이 수묵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리상고를 거쳐 전주로 와 학생들을 가르친 방위걸 화백. 그러던 중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후반, 그는 교직에서 물러나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우리 안식구가 노발대발난 거예요. 다음 달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 사표를 낸다고 저러니 우리 아버지한테 쫓아갔어. 우리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아버님, 저 애비가 지금 사표를 낸다고 그러는데 내 말은 도저히 안 듣고 아버님이 말려주셔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우리 아버지 말씀이 탁 돌아다니면서 그놈 장가 잘못 갔다. 야, 네가 너 신랑이 사표 내는 것이 아까운 것은 네가 밖으로 물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 요새는 옛날처럼 보르밥 먹는 집도 없어. 다 쌀밥만 먹어. 네가 깡통 들고 가. 동네 한 바퀴만 돌면 먹을 거 다 나와. 근데 너 신랑이 지금 공부를 한다는데 왜 네가 말려? 권투 선수는 25살만 먹으면 콧대 부러져가지고 은퇴했는데 이게 평생 공부한다는데 왜 네가 말려? 아무 소리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3월달에 사표를 냈고 이제 전주로 올라왔지요. 생활에 여의치 않아 근근히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작품 활동에 전념했고, 첫 개인전도 이때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후 전남대학교 강의 제안을 받게 됐고, 대학 강단에서 제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홍대 동창회 전람회라는 것이 있었어. 그래서 동창회 전람회를 하는데 누가 와서 나를 좀 보자고 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람회 오면 그림이 하나씩 나가기도 했어요. 그림 살려면 얼마 주고 사가라고 하라고, 뭐 사람 오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림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싶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럼 일로 오시라고. 그냥 거기 예술회관 그 다방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나는데 처음 만난 분인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 전남대학교 미술과 과장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근데 어떻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당신 그림을 보니까
좋은데 우리 학교 강의 좀 나와주시오. 예, 그분이 박철교 교수라고 다음에 알고 보니까 홍대 우리 3년인가 4년 선배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알고 보니까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 선생 그만두고 지금 그림 그리라고 세상에 나왔는데 또 학교로 내가 안 간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갔을 적에 전임이라도 됐나 모르는데 내가 이 말이면 그 학부밖에 졸업을 안 하는데 이력서를 건덕지도 못되고 그걸로 전임으로 간다는 조건도 없고 내가 그 시간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했더니 그분이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정신 갖고 어떻게 그림 그리냐고. 당신 뱃속에서부터 그림 배갖고 왔어? 그러더라고. 세상에 나가서 배웠죠. 세상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주고 해야지. 그런 정신 갖고 이때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그림 공부했냐고. 그 말대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간 나오라고. 그래서 이틀간 못 나가. 나 하루는 나가겠다고. 그래서 하루를 약정하고 이제 그 전남대학을 나갔었어요. 은퇴 후 자녀들이 있는 수도권으로 잠시 거처를 옮긴 방위걸 화백. 그러나 고향이 그리워 최근 다시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지역을 떠나 있을 때도 다시 돌아온 뒤에도 그의 곁엔 늘 제자들이 머무르는데요. 지금의 작업실 아래에는 그와 무려 55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제자가 자리해 있습니다. 55년 전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고 오늘날까지 함께하고 있는 방위걸 화백과 김문철 씨. 줄곧 한 동네에 살았고 지금은 위아래층에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전북 화단에서는 이제 연륜 있고 명성 있는 작가지만 여전히 김문철 작가는 스승 곁에 머물길 좋아하는데요. 선생님과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고 아마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아버지고 제가 어머니 역할을 했나 부부였는가 어쨌건 그 선생님과의 인연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인연은 약간은 후천적인 문제도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을 늘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선생님 옆에 가기를 좋아했고 또 학교 다닐 때에도 아무리 늦은 밤에도 찾아가서 귀찮게 해드렸고 또 그림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 때나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참 죄송하기 짝이 없는데 아마 그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제가 피해를 드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늘 가까이 계시고 늘 찾아뵐 수 있고 또 작업실 우아래층을 쓰면서 그저 행복하기만 하죠. 방화백의 가르침을 받아 물그림으로 한국 화단의 주목을 받는 홍성여 작가 역시 방위걸 화백의 제자입니다. 방위걸 화백의 가르침을 받아 스승이 그러했듯 작품 세계에 집중하는 동시에 제자들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홍성여 작가. 진실되게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몸소 가르쳐준 이도 바로 방위걸 화백입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사물을 진지하게 볼 수 있게 항상 이끌어 주시고 그 사물을 그리려면 정말 애정을 느껴서 그려야만 그게 제대로 표현된다라고 하시고 느끼지 않으면 그리지 말아라.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항상 기억이 나고 제가 선생님 그림을 보면서 항상 배우는 것은 항상 그림을 그리실 때 그 그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선생님만 인사동에서 2014년 전시회를 했는데 1, 2층에서 굉장히 크게 했어요. 한 200평에서 하셨는데 100여 작품 갖고 하셨을 때 제가 거기서 이제 큐레이터 아닌 큐레이터를 봤는데 사람이 없을 때 한 바퀴 돌면서 느끼는 것은 눈물이 정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노장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나는 뭐 했나? 나는 어떻게 그렸냐?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 너무 반성도 되고 너무 선생님이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을까?
하나의 오차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그림에서 보이는 거예요. 붓질을 익히는 데만 10년이 걸렸고 60이 넘어서야 작품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됐으며 지금도 깨달아가는 중이라는 방위걸 화백. 그가 걸어온 길이 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전북 한국 화단을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고 올곧게 채워가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맥히면은 내장산에서 저기를 백양산 넘어가는 그 산꼭대에 가서 산을 보고 와요. 보고 대충 외워요. 산 능선이 저렇게 흘렀구나 하고. 그 대신 거기서 세게 오는 산의 그 전기 내 마음속에 훅 적시고 와요. 그리고 그 산의 이미지, 내가 느꼈던 이미지만 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형상은 내장산 같이 안 그렸을랑가 몰라도 그 전기 흠뻑 한 것은 이미지는 내장산이 내 마음속에 충분히 있어요. 습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진 세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서양에서 사실주의다, 구상주의다, 추상주의다는 개념이나 한국화에서 실경산수다, 진경산수다, 관념산수다는 개념은 제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내가 느껴진 조건대로 그냥 그려요. 그래서 내 그림에 내가 쏟아놓은 이 얘기를 같이 공감해 준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고, 내 그림 보고 웃기는 그림 그렸다고 한 사람 있으면 그건 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술이 끝이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은 끝이 있어요. 근데 가는 데까지 가다가 미처 모든 것은 후배들이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놓고 또 가야지. 그것뿐이에요. 자신이 정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제자 양성에도 힘써온 방위걸 화백. 인연의 소중함과 예술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의 작품을 오랫동안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